안녕하세요. 사연 읽어드리는 조영임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서울 노원구에 사시는 이명수님 사연이네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0이 된 이명순이라고 합니다. 결혼한 지 47년 됐고요. 남편은 저보다 3살 많은 73입니다. 사실 이렇게 사연을 보낸다는 게 쑥스럽기도 하고 제가 뭘 쓰려고 하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그냥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었어요. 우리 남편이 3년 전에 치매 진단을 받았습니다. 처음엔 자꾸 물건을 어디 뒀는지 잊어버리고 약속 시간을 헷갈려 하는 정도였어요.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하고 넘겼죠. 그런데 점점 심해지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저는 남편이 치매일지 모른다는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니겠지 하고 외면해 버렸어요. 제가 인정하기 싫었나 봐요. 그러다 증상이 자꾸 심해지는 것 같아서 건강검진 하러 가자고 남편을 설득해서 병원에 갔어요. 제 예상대로 선생님은 알츠하이머라고 하셨어요. 천천히 진행될 거라고 준비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준비요? 47년을 함께 산 사람이 나를 잊어간다는 걸 어떻게 준비해요? 그날 밤 남편은 아무것도 모른 채 코를 골며 잤고 저는 화장실에 앉아서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아직은 저를 알아봅니다. 하지만 가끔 제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여보라고만 불러요. 며칠 전엔 아들 이름을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이 사연을 보내는 건 위로받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 이야기를 누군가 들어줬으면 해서입니다. 우리가 여기 있다는 걸요. 우리가 어떻게 만났는지 얘기해 볼게요. 1978년 봄이었어요. 중매로 만났어요. 첫 만남에서 남편이 참 말이 없더라고요. 커피를 마시면서도 거의 한마디도 안 했어요. 속으로 이 사람 나한테 관심이 없나 보다 했죠. 그런데 다음날 중매쟁이한테 연락이 왔어요. 남편이 또 만나고 싶다고 했대요. 신기했죠. 두 번째 만났을 때도 말이 없었어요. 그냥 제 옆을 걸으면서 가끔 제 얼굴을 쳐다보기만 했어요. 세 번째 만났을 때 제가 물었어요. 철훈 씨는 왜 말이 없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말하는 게 서툴러서요. 그냥 옆에 있는 게 좋아서 만나는 겁니다. 그 말에 반했어요. 말 못하는 사람이 그렇게 예쁜 말을 했거든요. 결혼하고 47년 동안 남편은 여전히 말이 적었어요. 하지만 매일 아침 제 신발을 현관에 가지런히 놓아줬고 제가 좋아하는 딸기를 사오면 꼭 제일 큰 걸 제 앞에 놓아줬어요. 사랑해라는 말 대신 그렇게 보여줬죠. 지금도 그래요. 많은 걸 잊어가지만 아직도 제 신발은 가지런히 놓아요. 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습관이 된 거겠죠. 47년의 습관이요. 화가 났던 일을 얘기해 볼게요. 일주일 전이에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남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침대에도 없고 화장실에도 없고 문이 잠겨 있어서 나갈 수는 없을 텐데. 한 5분을 찾았을까요? 베란다에 있더라고요. 한겨울 새벽인데 잠옷바람으로 베란다에 서서 밖을 보고 있었어요. 여보, 뭐해? 추워 죽겠네. 그랬더니 남편이 돌아보면서 그러는 거예요. 출근해야 되는데 제 차가 안 보여요. 저는 그 순간 화가 났어요. 남편한테가 아니라 이 상황한테요. 남편은 은퇴한 지 8년이나 됐거든요. 차 없어? 오늘 쉬는 날이야. 들어가자. 그렇게 말했는데 목소리가 떨렸어요. 남편을 방으로 데려와서 두꺼운 옷을 입히고 따뜻한 물을 끓여서 차를 타줬어요. 그리고 저는 부엌에 서서 울었습니다. 저는 화가 나요. 이게 왜 우리한테 왔는지, 우리는 뭘 잘못한 건지,
착하게 살았는데 남한테 해코지한 적도 없는데 왜 하필 우리 남편인지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 거 아는데 자꾸 하게 돼요. 그래도 다음날 아침엔 또 일어나서 남편 밥 차려줬어요. 그게 제 하루거든요. 화내고 울고 그래도 또 다음날 시작하는 거예요. 몇 달 전 있었던 일인데 아침에 남편이랑 같이 아침 먹고 있었어요. 텔레비전에서 오래된 트로트가 나오더라고요. 갑자기 남편이 일어나서 제 손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는 거실에서 춤을 추자는 거예요. 처음엔 당황했죠. 남편이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젊었을 때도 춤은 못 췄어요. 어색하게 어깨만 들썩였죠. 그런데 그날은 달랐어요. 제 허리에 손을 두르고 리듬에 맞춰 움직이는 거예요. 서툴렀지만요. 저도 그냥 따라갔어요. 거실에서 둘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노래가 끝날 때까지요. 노래 끝나고 남편이 의자에 앉으면서 그러더라고요. 당신 결혼식 때 춤 못 춰줘서 미안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남편이 그걸 기억하고 있었다니. 사실 우리 결혼식 때 피로연에서 다들 축하춤을 췄는데 남편만 계속 앉아 있었거든요. 제가 손 잡아 끌어도 안 일어나더라고요. 속으로 서운했죠. 결혼식 날인데 한 곡도 안 쳐주네 했어요. 근데 그걸 남편이 47년 동안 마음에 담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뭘까요? 아들 이름은 까먹으면서 47년 전 결혼식은 기억하는 게요. 이 병이 뭘 가져가고 뭘 남기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임의로 지워가는 것 같아요. 그날 춤추고 나서 남편이 또 물었어요. 우리 결혼한 지 얼마나 됐어요? 47년이요. 그랬더니 오래됐네요. 그동안 고생했어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말에 울컥했어요. 고생한 건 나만 한 게 아니잖아요. 남편도 평생 가장으로 책임지느라 고생했는데. 그런데 지금은 자기가 고생한 건 다 잊고 제 고생만 걱정하는 거예요. 그날 밤 남편이 먼저 잠들고 저는 한참을 남편 얼굴을 봤어요. 주름진 얼굴이지만 여전히 제가 23세 만난 그 사람이더라고요. 아니, 어쩌면 그때보다 더 사랑스러웠어요. 이상하죠? 모든 걸 잊어가는데 더 사랑스럽다니. 사랑이 뭘까요? 저는 요즘 자꾸 생각해요. 기억이 사라지면 사랑도 사라지는 걸까요? 남편이 저를 완전히 잊어도 제가 남편을 사랑하는 건 변함이 없을 텐데, 그럼 그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머리에 있는 건가요? 가슴에 있는 건가요? 거실에서 춤추면서 생각했어요. 아, 이게 사랑이구나. 모든 게 흐려져 가는 와중에도 어떻게든 상대에게 닿으려고 손을 뻗는 것. 그게 사랑이구나. 며칠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이 이야기는 쓸까 말까 고민했어요. 이런 얘긴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안 하면 제가 터질 것 같아서요. 지난주에 남편이 실수했어요. 화장실을 못 찾아서 거실에 실례를 한 거예요. 밤에 일어났는데 화장실이 어딘지 몰라서 그랬나 봐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걸 본 순간 눈앞이 캄캄했어요. 치우면서 울었어요. 제가 뭘 치우고 있는 건지, 왜 이러고 있는 건지. 남편은 옆에 멀쩡히 앉아서 텔레비전 보고 있고 자기가 뭘 했는지도 모르고요. 치우고 나서 남편한테 물었어요. 여보, 화장실이 어딘지 알아? 남편이 두리번거리다가 제 손을 잡더라고요. 미안해요.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말하는 남편 표정이 어린아이 같았어요. 뭘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미안해하는 어린아이요. 그날 저는 요양원 전화번호를 찾아봤어요. 처음이에요. 그런 생각한 게. 이건 내가 혼자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싶었거든요. 전화번호를 적어놓고 한참을 쳐다봤어요. 그런데 전화를 못 하겠더라고요.
밤에 남편이 자는 걸 보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이 사람을 어디 보내면 남편은 더 무서워하겠구나. 낯선 사람들, 낯선 곳에서 얼마나 불안해할까. 매일 집에 가고 싶다고 하지 않을까. 저는 이기적인가 봐요. 남편을 보내면 제가 편해질 거 알면서도 못 보내는 게 남편 생각이 아니라 제 죄책감 때문인 것 같아요. 남편을 어디 보내고 혼자 편하게 사는 저를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솔직히 말하면요. 가끔은 도망치고 싶어요. 이 모든 걸 내려놓고 어디론가 떠나고 싶다고요. 아무도 저를 필요로 하지 않는 곳으로요. 나쁜 생각인 거 알아요. 하지만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나면 또 자책하게 돼요. 나는 아내도 아니네. 이렇게 남편을 버리고 싶어 하다니. 그리고 다음날 아침 또 일어나서 남편 밥 차려주고, 약 챙겨주고, 옷 갈아입히고, 그렇게 하루가 지나가요. 또 웃긴 일이 있었어요. 아니, 웃긴 건지 슬픈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웃었거든요. 얼마 전에 남편이랑 동네 슈퍼에 갔어요. 요즘은 남편을 혼자 두기가 무서워서 어디든 같이 다녀요. 남편 손 꼭 잡고 슈퍼에 들어갔죠. 장 보는데 남편이 계속 뭔가를 카트에 담는 거예요. 사탕, 초콜릿, 과자. 제가 여보, 이건 우리 안 먹잖아 하면서 빼놓으면 돌아서면 또 담고 있더라고요. 마치 어린아이처럼요. 계산하려고 줄 서 있는데 뒤에 젊은 여자분이 있었어요. 남편이 갑자기 그분한테 말을 거는 거예요. 아가씨, 혹시 김치찌개 좋아해요? 저는 깜짝 놀랐죠. 남편이 모르는 사람한테 말 건 적이 없거든요. 그 여자분이 당황하면서 네, 좋아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자랑스럽게 말하더라고요. 우리 집사람이 김치찌개를 아주 잘 끓여요.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그리고 제 손을 잡으면서 이 사람이 내 부인이에요 하는 거예요. 그 순간 제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동시에 또 뭉클했어요. 남편이 많은 걸 잊었지만 제가 김치찌개를 잘 끓인다는 건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남편이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오늘 저녁에 김치찌개 해줘요. 집에 와서 김치찌개를 끓였어요. 다 끓여서 상을 차렸어요. 남편이 한 숟갈 먹더니 역시 맛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먹고 또 먹고 계속 맛있다를 연발하더라고요. 마치 처음 먹어보는 것처럼요. 이상한 게 뭔지 아세요? 저는 지난 47년 동안 남편한테 김치찌개를 수백 번도 넘게 끓여줬어요. 근데 남편이 맛있다고 말한 게 기억이 잘 안 나요. 당연한 거니까 그냥 묵묵히 먹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날은 달랐어요. 남편이 한 숟갈 뜰 때마다 맛있다고 했거든요. 진심으로요. 마치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걸 먹는 것처럼요. 설거지하면서 생각했어요. 어쩌면 남편이 저를 잊어가면서 얻은 것도 있는 것 같다고요. 모든 게 처음이니까 모든 게 신기하고 감사한 거죠. 제가 해주는 밥이, 같이 걷는 산책이 다 새로운 거예요. 저도 배워야겠다 싶었어요.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자고요. 남편이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제 손을 잡는 것도, 제 얼굴을 알아보는 것도 다 감사한 일이라고요.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니까요. 저는 요즘 이렇게 생각해요. 남편이 저를 완전히 잊는 날이 올 거예요. 분명히요. 그날이 오면 제가 얼마나 슬플지 상상이 안 가요. 근데 그 전까지는 남편이 저를 알아보는 하루하루가 선물이라고 생각하려고요. 그리고 설령 남편이 저를 잊어도 제가 남편을 기억하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만났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얼마나 사랑했는지, 제가 다 기억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제가 남편한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 아닐까 싶어요.
오늘도 저녁에 뭐 해줄까 고민하고 있어요. 남편이 또 맛있다고 해줄까 기대하면서요. 이상하죠? 47년 만에 남편한테 칭찬받으려고 요리하는 게요. 근데 기분이 나쁘지 않아요. 오히려 설레요. 어제는 남편이 갑자기 제 손을 잡고 그러더라고요. 당신 고맙습니다. 뭐가 고맙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 말 한마디에 또 눈물 났어요. 이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제 하루를 차지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고맙다고 하는 거예요. 저 계속 견딜 수 있을까요? 솔직히 자신이 없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도 모르겠고요. 끝이 보이면 그래도 견딜 텐데 끝이 안 보이니까 더 무서워요. 내일도 모레도 1년 후에도 똑같을 거라는 게요. 어제 딸이 다녀갔어요. 딸은 부산에 살거든요. 결혼해서 애가 둘이에요. 어제 몇 달 만에 온 거예요. 딸이 오자마자 남편을 보더니 우는 거예요. 아빠가 이렇게 많이 안 좋아지셨어? 그러면서요. 저는 매일 보니까 남편이 얼마나 변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가끔 오는 딸 눈엔 확 보이나 봐요. 딸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엄마, 너무 힘들면 아빠 요양원 보내는 것도 생각해봐. 엄마 건강이 더 중요해. 그 말 듣는데 화가 났어요. 딸한테는 표현 안 했지만요. 내 아빠를 어딜 보내? 47년을 같이 산 사람을 어딜 보내? 속으로 그렇게 소리쳤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딸이 이해되더라고요. 딸도 엄마 걱정하는 마음에 그런 거잖아요. 저녁 먹고 딸이랑 둘이 얘기했어요. 남편이 잠든 후에요. 딸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나도 아빠 보내고 싶지 않아. 근데 엄마가 쓰러지면 어떡해? 엄마가 아프면 아빠는 누가 봐? 맞는 말이에요. 제가 아프면 남편은 정말 갈 곳이 없어요. 아들은 해외에 있고 딸은 부산에 있고 제가 건강해야 남편을 돌볼 수 있는데 요즘 제 몸도 예전 같지 않거든요.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딸한테 말했어요. 걱정 마. 엄마 아직 괜찮아. 내 아빠 끝까지 내가 볼 거야. 그랬더니 딸이 우는 거예요. 엄마 고마워. 근데 너무 무리하지 마. 그러면서요. 딸 보내고 나서 한참을 생각했어요.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고집 부리는 건 아닌가? 남편한테도 나한테도 더 나은 방법이 있는 건 아닌가? 정답이 뭘까요? 사랑하는 사람을 끝까지 내가 돌보는 게 맞는 건가요? 아니면 전문가한테 맡기는 게 더 나은 건가요? 저는 머리로는 딸 말이 맞다는 걸 알아요. 근데 가슴이 허락을 안 해요. 어젯밤에 남편 옆에 누워서 손을 잡았어요. 남편 손이 참 말랐더라고요. 언제 이렇게 마른 거지? 매일 봤는데 왜 몰랐을까? 그리고 남편한테 말했어요. 비록 잠든 남편이지만요. 여보, 우리 조금만 더 같이 있자. 내가 할 수 있을 때까지만. 그때까지만 우리 같이 있자. 남편은 대답 없이 그냥 코만 골더라고요. 저는 욕심쟁이인가 봐요. 남편이랑 마지막까지 같이 있고 싶은 게 욕심이라면요. 근데 이 욕심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아직은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우리 결혼 기념일이거든요. 47년 전 오늘 저는 하얀 드레스 입고 떨리는 마음으로 남편 손을 잡았죠. 오늘 아침에 남편한테 물었어요. 여보,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아? 남편이 고개를 갸웃거리다가 그러더라고요. 중요한 날인 것 같긴 한데. 그리고는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우리 결혼 기념일이야. 그랬더니 남편이 아, 그렇구나 하면서 웃었어요. 그리고 갑자기 일어나서 어디론가 가더라고요. 뭐 하나 싶어서 따라갔더니 서랍을 뒤지고 있더라고요. 뭐 찾아? 물었더니 선물 어디 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남편이 선물을 준비했다는 것도 잊고 선물을 어디 뒀는지도 잊은 거예요. 그래도 선물을 줘야 한다는 것만은 기억하고 있었어요. 같이 찾았어요. 옷장도 뒤지고 이불장도 뒤지고 한 20분을 찾았을까요? 신발장 위에서 작은 상자를 찾았어요. 남편이 여기 있었네 하면서 제게 주더라고요. 열어보니 목걸이였어요. 금은 아니고 그냥 액세서리 가게에서 파는 거요. 근데 예쁘더라고요. 작은 하트 모양 펜던트가 달린 거였어요. 언제 샀어? 물었더니 남편이 글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당신 주려고 산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남편이 언제 사서 언제 숨겨둔 건지 본인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어딘가에 숨겨뒀다가 오늘 찾은 거죠. 제가 목에 걸어달라고 했어요. 남편이 서툰 손으로 걸어주는데 자꾸 걸쇠가 안 채워지는 거예요. 손이 떨려서요. 내가 할까? 그랬더니 아니, 내가 해줄게요 하면서 끝까지 하더라고요. 걸어주고 나서 남편이 한참 제 얼굴을 보더라고요. 점심은 남편이 좋아하는 갈비찜을 했어요. 예전엔 요리를 잘했는데 요즘은 잘 안 하거든요. 힘들어서요. 근데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아침부터 장 보고 준비했어요. 밥 먹으면서 남편이 물어봤어요. 우리 언제 결혼했어요? 47년 전 오늘이요. 47년이나. 오래 살았네요. 그러게요. 우리 오래 살았어요. 밥 먹고 나서 남편한테 제안했어요. 여보, 우리 사진 찍을까? 남편이 좋다고 했어요. 스마트폰으로 셀카를 찍었어요. 사진 찍고 나서 같이 봤어요. 화면 속에 주름진 할머니, 할아버지가 웃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늙었네? 그랬더니 남편이 웃으면서 그래도 당신은 여전히 예뻐요. 그러는 거예요. 그 말에 울었어요. 남편이 놀라서 왜 울어요? 내가 뭐 잘못했어요? 그러는데 제가 울음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기쁘고 슬프고 고맙고 온갖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지더라고요. 아니야, 안 울어. 그냥 고마워서 그래. 그랬더니 남편이 제 손을 잡아주더라고요.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손잡고요. 저녁에는 케이크를 샀어요. 둘이서 케이크 먹으면서 차를 마셨어요. 행복해? 남편한테 물었어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왜요? 나는 행복해요. 당신이 옆에 있으니까요. 그 말이요. 남편이 제일 잘하는 말이에요. 다른 건 다 잊어도 저한테 고맙다는 말, 예쁘다는 말, 행복하다는 말은 자주 해요. 어쩌면 그것만 남은 건지도 모르겠어요. 머릿속에서 모든 게 지워져 가는데 제일 마지막까지 남는 게 그런 말들인가 봐요. 오늘 하루 참 좋았어요. 남편이 많은 걸 잊었지만 그래도 우리는 함께였고 케이크 먹으면서 웃었고 손잡고 있었으니까요. 그걸로 충분하더라고요. 제가 요즘 깨달은 게 있어요. 행복은 특별한 데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평범한 하루에 있었어요. 같이 밥 먹고 말 몇 마디 나누고 손잡고 앉아 있는 것. 그게 다 행복이었어요. 저는 예전에는 몰랐어요. 남편이 건강하고 저도 건강하고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다 잃어봐야 알더라고요. 평범한 게 얼마나 소중한지요. 지금 이 순간도 저는 행복해요. 남편은 옆방에서 자고 있고 저는 이렇게 사연을 쓰고 있고 내일 아침이 되면 또 남편 밥 차려주고 약 먹이고 손잡고 산책 나갈 거예요. 그렇게 또 하루를 살 거고요. 그리고 이 라디오를 듣고 계신 모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으면 꼭 안아주세요. 오늘 당장요. 그 사람이 당신을 기억할 수 있을 때요.
내일은 모르니까요. 저는 오늘 밤 남편 옆에 누워서 꼭 안아주려고요. 그리고 말할 거예요. 여보, 당신 만나서 행복했어. 47년 동안 고마웠어. 사랑해. 남편이 기억하든 안 하든 제 마음은 변함이 없으니까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최선을 다할 거예요. 그게 남편에 대한 제 사랑이니까요. 여기까지 이명수님이 보내주신 이야기였습니다. 명수님의 사연을 들으며 많은 분들이 우셨을 겁니다. 저도 그렇고요. 명수님, 당신의 사랑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분 다 건강하시길, 그리고 매일매일이 오늘처럼 평온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드리는 조영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사연 읽어드리러 올게요. 고맙습니다.